파면 구속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의 삼성동 자택에 거액의 현금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장시호가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인데 특검에 따르면 최순실과 장시호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 조사실에서 담당 검사의 입회 아래 만났는데 장시호는 이때 최순실이 자신에게 귓속말로 삼성동 자택 2층 방에 돈이 있다 이렇게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순실은 이 돈으로 정유라와 정유라의 아들을 보살피라고 장시호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일선 판사들의 사법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지요. 이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규진 상임위원을 연구법관으로 발령하며 사실상 대기 발령 처분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했는데 일선 판사들은 이규진 상임위원의 윗선을 밝히지 않고 대법원이 꼬리 자르기를 하려 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선 판사들은 전국 법관 대표회의 소집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또한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는 여전히 확인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종교 활동도 경제적 영향을 받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 산하 연구기관인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소득 수준이 높은 동네일수록 종교를 가진 사람의 비율도 높았습니다.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강남 3구, 즉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에서는 10명 가운데 대6명이 종교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에 은평구, 영등포구, 도봉구, 관악구는 10명 가운데 3명 정도만 종교를 가졌습니다.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에 종교를 가지고 있는 비율 평균은 43%였습니다. 빈곤층이 종교 활동에 진입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입니다. 공지사항입니다. 4월 30일 이번 일요일 오전 11시 서울 강북구 수유 1동에 위치한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대예배당에서 저와 도올 김용옥 선생의 토크 콘서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일요일 4월 30일 오전 11시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대예배당입니다. 주말 지나고 나온 여론조사 오차범위 밖 문재인 1강구도 여전했습니다. 국민의당 내부에서 스물스물 유승민 후보와의 연대론이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른정당이 어젯밤 의원총회를 열어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과의 3자 후보 단일화를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유승민 후보는 반대합니다. 들어보시죠. 지금부터 가는 길이 아무리 험하더라도 언젠가는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파면 구속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의 삼성동 자택에 거액의 현금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규진 상임위원을 연구법관으로 발령하며 사실상 대기 발령 처분했습니다. 판사들은 꼬리 자르기 하지 말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자대결 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0%의 지지율을 보이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30%의 지지율로 2위를 차지해 문재인 후보와 10%포인트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이틀 동안 벌인 조사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7%의 지지율을 보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5%포인트 오른 12%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최근 이념 공방의 영향을 받아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던 보수층 일부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에게 이동했다는 분석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하락세는 대구와 경북 그리고 60대 이상에서 컸습니다.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 지난 23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19살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또한 유무선 전화로 조사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입니다. 북한 주정론과 송민순 문건 논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지지율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색깔론의 위기감을 느낀 문재인 후보 지지층이 결집한 탓입니다. 도리어 북풍에 편승하려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지지율을 갉아먹는 의외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수 표심이 안철수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그리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로 분산됐기 때문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양강 구도가 깨지면서 보수층이 다시 선택의 고민에 빠졌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는 지지 후보가 없다는 부동층이 26%로 나타났습니다. 보수 지지층은 최근 안철수 후보가 마음에 차지 않아 지지를 철회한 것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보수층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느냐, 안철수 후보를 선택하느냐를 두고 고민에 빠진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분석이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선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2위로 나오면서 당내에서 연대론이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한 비례대표 의원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사퇴 불가를 고집하는 유승민 후보의 입장도 바뀔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안철수 후보는 그간 수차례에 정치인에 의한 인위적 단일화는 없다고 했었습니다. 측근들에 따르면 이런 입장은 지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박지원 대표는 보수 정당과 손을 잡으면 우리에게 득보다 실이 훨씬 많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TV 뉴스 브리핑 순서입니다. 지난해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이 처형 집에 침입한 사건이 발생했었는데요. 검찰이 뒤늦게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현장 CCTV 영상이 재수사 착수의 결정적 단서가 됐습니다. KBS 보도입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각,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 아들이 이모 A씨 자택 주차장에 나타납니다. 길가에서 어른 주먹만한 돌을 집어든 방 씨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고 4분 후 아버지 방 사장도 도착합니다. 건물로 들어간 방 씨는 A씨 자택 현관문을 여러 차례 돌로 내려치고 방 사장은 빙벽 등반용 철제 장비를 들고 올라옵니다. 방 씨 부자가 A씨 측이 SNS에 가족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퍼뜨렸다고 의심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경찰대학교 교수들이 여제자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하며 여학생들을 세워놓고 성폭행 대상으로 예시를 든 것입니다. 해당 교수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JTBC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경찰대에서 범죄 수사 강의가 있었습니다. 최모 교수가 학생 20여 명을 상대로 성폭행 범죄에 관련 강의를 했습니다. 범죄 예방 등의 분야에서 전문가로 꼽히는 최 교수는 2013년 말 경찰대 전임 교수가 됐습니다. 이날 강의엔 성폭행범이 주로 체형이 아담한 여성을 겨냥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최 교수가 갑자기 여학생 2명을 일으켜 세우더니 학생들에게 누구를 성폭행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해당 수업은 남학생이 절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수업 중 봉변을 당한 여학생과 동료 남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결국 대학 본부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어젯밤부터 새벽까지 바른정당 의원총회가 있었는데요. 김무성계 의원들은 유승민 대선 후보의 사퇴를 종용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의원총회 결과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 그리고 국민의당과 3자 단일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유승민 후보는 이에 반대하며 여전히 대선 완주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SBS 보도입니다. 의총 시작에 앞서서 유승민 후보가 본인의 지지도가 자기도 기대에 못 미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면서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할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 뒤로는 현재 비공개로 회의가 진행 중이고요. 현재 현장 취재기자 말로는 안에서 이제 도시락을 먹으면서 현재 계속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뭐 지금 사퇴를 하자라든지 다른 당과 연대를 하자든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데 만약에 유 후보가 사퇴를 결심하거나 또는 당과 당 차원의 연대를 하거나 결심하거나 그럴 경우에 이게 실제 가능하긴 한 건가요? 글쎄 일단 의총 결과를 좀 봐야겠지만 현재까지 분위기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네. 일단 유승민 후보는 민주적 절차에 뽑힌 후보가 중대 사퇴할 수는 없다면서 완주 의사를 거듭 밝혔고요. 조금 전에 취재기자 말로는 의원총회에서 잠시 나온 한 의원이 우리끼리 잘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초반에 형성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좀 당의 갈등이 좀 봉합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좀 조심스럽게 예측이 됩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70억 달러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3차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있었던 발언인데요. 홍준표 후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역시 SBS 보도입니다. DJ 노무현 정부 시절에 70억 불을 북한에 돈을 주었기 때문에 그 돈이 핵이 돼서 돌아온 겁니다. 네, 지금 돈 70억 달러를 줬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일단 통일부 자료를 좀 보시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북한에 지원된 금액이 총 68억 달러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건 현금과 현물을 합한 금액이고요. 네. 홍 후보는 지금 돈이라고 했으니까 현물은 빼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계산을 하면 39억 달러가 정확한 수치고요. 홍 후보가 부풀려서 얘기를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현물이라고 하는 것은 식량 같은 게 또 포함이 되고요. 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된 생필품, 또 남북 합작 사업을 하는 기업의 원자재 이런 것들이 현물에 들어갑니다. 그렇겠죠. 또 이제 현금은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그리고 우리가 북한에서 임산물이나 수산물을 수입해 올 때 북한에 지급하는 수입 대금이 현금에 포함됩니다.